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의 면접 콘텐츠의 오프닝과 클로징을 맡게 된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입니다. 2024학년도부터 대입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가 예고된 상황 속 다수의 대학들이 한 발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과 입학사정관에게 다른 지원자들과는 대비되는 나만의 컨셉을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면접뿐이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면접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보다 깊이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수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면접자로 돋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면접과 나쁜 면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면접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 메이저 리서치가 기획한 계열별 학과별 모의 면접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 메이저 리서치 모의 면접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인문계열 4편, 자연계열 4편, 의학계열 3편, 총 11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의 면접관 역할은 메이저 리서치 디렉터가 담당하며 면접자 역할은 이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일반 대학생들이 담당합니다.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11개의 모의 면접 콘텐츠가 석소장이 입시생각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니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N수생 여러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연구원을 꿈꾸는 학생의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모의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강을 들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어떤 첨단 기술에 집중하는지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기계장치를 전기 중심의 장비로 전환하는, 예를 들면 최근에 전기자동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차량용 전장 반도체가 핵심이란 걸 알게 되었고, AI 반도체, GPU 등 반도체가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빠른 발전을 이루어내고 상상 속에 존재하던 기술들을 현실화시키는 미래 기술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고 생각해 그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럼 디지스트 진학 후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반도체라는 첨단 산업의 수준 높은 기술을 이해하기에 아직 저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디지스트에 입학하고 나서 전자공학 트랙을 이수하며 반도체 소자 및 공정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해외의 반도체 산업 현황을 꾸준히 살피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식 또한 확장하고 싶습니다. 중점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연구하고 싶은지, 비메모리 반도체를 연구하고 싶은지, 새로운 시장의 판도를 열고 있는 AI 메모리를 연구하고 싶은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지만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단순히 저장용 메모리가 아니라 AI 반도체를 접목한 저장 및 처리와 연산 기능을 탑재한 메모리 기술 초격차 전략의 일원이 되는 것이며,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파운드리 분야에 기여하여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를 수성하게끔 하며 블루오션과도 같은 AI 반도체에서 빠른 선두주자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에게 있어 막연하고 원대한 목표일 수 있지만 디지스트 진학과 꾸준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목표에 가까워지게끔 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싶습니다. 특히 융복합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는 지금 공과대학의 여러 전공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반도체 공정에서도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학문이 관여하는데 이에 따라 전공을 뚜렷하게 나누지 않고 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디지스트의 학제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AI를 위한 반도체를 따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인공지능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수행하는 핵심 두뇌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학습해야 하는데 현재 사용되는 CPU의 트랜지스터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현재의 CPU는 주어진 데이터를 단일로 처리하는 직렬 처리 방식을 취하기에 이 수많은 데이터를 단시간에 처리하는 데 구조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병행 처리 특성이 있는 GPU를 활용했지만 점차 TPU 등의 인공지능을 위한 반도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공지능 시장에서 통용되거나 주류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아직 없기에 AI 반도체의 연구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차이가 뭘까요?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의 반도체로 크게 기기의 전원을 끄면 정보가 휘발되는 램과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유지되지만 비교적 탐색 속도가 느린 롬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하며 여러 연산과 제어 등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반도체 시장의 7-80%를 차지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기회로와 전자회로에 대해 탐구한 경험이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기회로와 전자회로에 사용되는 소자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나눌 수 있는데 수동소자는 전력을 소비하거나 전류와 전압을 축적 또는 방출하는 소자로 저항, 코일, 콘덴서가 있고 능동소자는 전기 신호를 증폭하거나 발신하는 반도체 소자로 트랜지스터, IC, 다이오드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회로는 수동소자만으로 구성되는 회로이며 전자회로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를 함께 사용하여 구성하는 회로입니다. 풀이의 변환과 그 의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풀이의 변화는 데이터를 여러 주파수와 진폭을 가지는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의 조합으로 분해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이를 삼각함수 단원과 엮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산 풀이의 변환이라는 수학 연산 작업으로 주파수를 분석했으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학자들이 FFT라 불리는 고속 풀이의 변환을 개발하게 되면서 적분 계산 시간이 혁신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고속 풀이의 변환은 디지털 통신과 신호 처리의 기본이 되며 이를 활용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압축하며 빅데이터 시대에 이러한 효율적인 정보 압축의 기본이 되고 있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다른 대학교는 어디 지원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네, 반도체공학 관련 전공이 있는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공학 전문가로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오랜 기간 달려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공학이라는 학문 이외에도 여러 융복합 학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가능하다면 꼭 디지스트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특히 기업의 후원에 따른 특수전공으로 운영되는 다른 학교와 달리 디지스트 측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나노인프라 기반의 차세대 반도체 융합기술 창출을 목표로 차세대 반도체 융합연구소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학의 특성상 인프라와 여러 설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만큼 정해진 시일 내에 연구 성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융복합형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장점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경영에 민감한 분야인 만큼 전 세계적 시장이 주목하는 관심 대상,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 등 최신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지원자는 이런 면모를 면접에서 잘 녹여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디지스트에 입학 후 이루고 싶은 꿈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비록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구체적인 궁극적 목표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통해 디지스트에 입학 후 진행할 연구의 방향이 명확하다는 점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후 답변에서 반도체 공정 관련 학문에 대한 인지, 그리고 디지스트 학제에 대한 인지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풀이의 변환과 의의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단순히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발전 방향 및 마주했던 문제 및 한계점을 제시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지원자를 다소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다른 학교에도 지원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위 학교에 꼭 진학하고 싶습니다를 사용하지만 이는 다른 여러 학교들이 아닌 위 학교를 진학하겠다는 의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원자는 디지스트 학교의 특성을 살려 차세대 반도체 융합연구소 개설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자신의 전공 분야에 관한 연구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점을 살려서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위 답변은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있고 학교 진학에 대한 지원자의 굳은 의지가 보이는 강력한 답안이 되었습니다. 단점 피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반도체 그 자체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어서 매료되었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에 기반한 계기를 말씀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또 아직 저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 어떤 메모리를 연구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지금은 저에게 있어 막연하고 원대한 목표일 수 있다 등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해도 실제 면접에서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힘쓰고 있다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또한 차이점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받았다면 처음 답변에서 그 둘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한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무엇에 대해 어떤 방법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고 또 대학 입학 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더 탐구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처럼 탐구 방법 및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도 언급하면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도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면접자의 경우 질문을 했을 때 크게 주저하는 것 없이 답변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면접 준비 전에 충분히 관련 배경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이를 말로 풀어내는 연습을 많이 했을 때 발휘될 수 있는 능력으로 면접 전 관련 지식을 완벽히 익히고 와야 할 것입니다. 다만 면접관 전체와 눈맞춤을 할 필요가 조금 있어 보였습니다. 면접자들 중 한 곳을 응시해서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물론 천장이나 바닥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면접관 전체의 눈을 바라보면서 답변을 해야 면접관 각자 입장에서도 면접자 답변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면접자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의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지만 실전에서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습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을 더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저 리서치가 제작한 이번 모의 면접 콘텐츠 잘 보셨나요? 면접을 겪어본 학생과 면접을 겪어보지 않은 학생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철저히 준비한 학생은 짧은 면접 시간에도 면접관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남겨 합부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통합형 면접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 소장님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3학년도 대입 면접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